분산하여 정복하라. 17세기 일본의 위대한 거목의 미야모토 무사시는 자신을 죽이려는 건객 무리와 여러 차례 대면했다. 그런 무리를 만나면 사람들은 대개 겁을 먹거나 격렬히 달려들어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적을 죽이려다가 주도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사시는 탁월한 전략가였으며 이 딜레마를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는 관객들이 일렬로 서거나 비스듬히 서서 자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위치를 잡았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적에 집중하여 그를 죽이고 신속히 다음으로 넘어갔다. 그는 압도당하거나 무리수를 두지 않고서 적이 무리를 부분들로 나누었다. 그러면 다른 적이 자신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위치에서 한 적만 죽이게 되기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고 산만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가 적을 하나하나 처치하는 동안 정작 당황하고 동요한 것은 적들이었다. 당신이 여러 사소한 문제들에 시달리든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겪고 있든 무사시를 본보기로 삼아라.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 혼란에 빠져 머뭇거리거나 무작정 덤벼들면 통제력을 잃을 것이다. 이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부정적 세력에 힘을 더해줄 뿐이다. 당면 사항을 늘 분리하라. 우선 자신을 중앙에 둔 다음 일렬로 선 문제들을 하나씩 격파하라. 가장 위험한 문제를 저지한 채 가장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추진력을 얻어 나머지도 전부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하나씩 공략하라. 혼란을 틈타라. 혼돈, 찬란한 꿈의 탄생. 주여, 자신의 정신을 군대라고 생각하라. 군대가 현대전의 복잡성과 혼동에 적응하려면 유동성과 기동성을 키워야 한다. 이런 진화가 궁극적으로 확장된 형태가 게릴라전이다. 이것은 무질서와 예측 불가능한 전략으로 삼아서 혼란은 틈타는 것이다. 게릴라 부대는 결코 특정한 장소나 도시를 방어하려고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승리 비결은 언제나 움직여서 한 발 앞서는 것이다. 정해진 패턴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적이 표적이 되지 않는다. 게릴라 부대 같은 전술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는다. 게릴라 부대는 같은 전술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당면한 상황, 순간, 지형에 그때그때 대응한다. 전선도 구체적인 통신선이나 보급성도 굼뜬 마차도 없다. 게릴라 부대는 기동성이 정수이다. 이것을 새로운 사고방식의 본보기로 삼아라. 어떤 전술도 융통성 없이 적용하지 말라. 자신의 정신이 고정된 위치에 안착하여 특정한 장소나 생각을 방어하고 똑같은 맹 빠진 행보를 되풀이하도록 하지 말라. 끊임없이 움직이면 적들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혼돈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하라. 환경과 여건에 적응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공략하라. 미래의 도살인 더 큰 위험을 파악하라. 경험으로 보건대 수행해야 할 계획을 멀리서 내다보면 실행해야 할 때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다. 리술리의 추기경. 고대 그리스의 우주론에 따르면 신들은 미래를 완벽하게 내다볼 수 있었다. 그들은 다가올 모든 일을 속속들이 보았다. 반면 인간은 순간과 감정에 사로잡혀 당면한 위험 너머를 보지 못하는 운명의 노예로 간주되었다. 현재 너머를 내다보고 몇 발 앞서서 계획을 할 수 있었던 오디세우스와 같은 영웅들은 운명을 거스르는 존재이자 미래를 결정하는 신들의 능력에 버금가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 비교는 여전히 유효하다. 앞을 내다보고 자신의 계획을 끈기 있게 실행하는 사람들은 신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에 갇힌 탓에 이런 예지력을 발휘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면한 위험과 쾌락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하려는 타고난 인간적 성향을 극복하고 한 걸음 물러나 문 앞의 시야 너머에서 더 큰 것들이 형태를 갖추고는 장면을 상상하는 법을 훈련하라.
결코 방어적으로 보이지 말라. 인간, 그를 걷어차면 그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아부하면 그는 당신의 속내를 꿰뚫어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를 무시하면 당신을 증오할 것이다. 이드리스 샤, 꿈의 대상. 르네상스 때의 작가 피에트로 아레티노는 자신의 귀족 혈통을 곧장 자랑했는데 이것은 물론 거짓이었다. 그는 사실 구두장이의 아들이었다. 마침내 그의 적이 이 난감한 짓을 폭로하자 소문이 금세 퍼져 베네치아 전역이 아레티노의 거짓말에 붕괴했다. 변명하라고 들었다면 오히려 궁지에 몰렸을 테지만 그는 능숙하게 대처했다. 자신이 구두장이의 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사회의 최하층에서 정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뒤로 그는 과거의 거짓말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혈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입장을 되뇌었다. 명심하라. 귀찮고 사소한 말썽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동요하거나 불쾌한 티를 전혀 내지 말라. 그것은 문제를 인정한다는 뜻일 뿐이다. 경멸을 내비칠 때는 냉정과 담담함을 발휘하라. 자질구레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의 현실감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격이다. 무관심해 보일수록 자신의 값이 높아진다. 전사의 신조. 현실은 모든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일련의 한계들로 규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경계는 죽음이다. 우리는 탈진하기 전까지만 식량과 자원을 구하는 만큼만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기술과 능력은 발휘할 수 없다. 동물은 자신의 한계 내에서 살아간다. 더 높이 날거나 더 빠르게 달리거나 식량을 모아 무한한 에너지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기진맥진해서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할 뿐이다. 이를테면 고양이는 경제적인 움직임과 몸짓을 본능적으로 구사하여 결코 힘을 허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자각한다.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창의력은 끝이 없다. 필요는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한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사는 사람들은 한계에 대한 감을 잃는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풍요는 꿈속에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 꿈속에서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풍요는 현실에서는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든다. 우리를 무르고 방탕하게 만든다. 우리는 가진 것을 지교하며 살았음을 일깨우는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한다. 당신은 삶에서 전세가 되어야 하며 전쟁에서는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남들은 끝없는 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지 모르지만 전사는 현실에서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완벽하게 경제적인 움직임과 몸짓을 추구한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타격을 입힐 방법을 찾는다. 살 날이 하루하루 줄고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에 어느 때 죽을 수도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한다. 자신이 결코 할 수 없는 일, 결코 가질 수 없는 재능, 결코 도달하지 못할 고귀한 목표가 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전사들은 자신이 가진 것, 소유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힘에 집중한다. 언제 속도를 늦추고 공격을 재개하고 규모를 줄여야 할지 알기 때문에 적수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그들은 장기전을 벌인다. 이따금 전략적으로 자신의 우위를 무시하고 최소한에서 최대한을 짜내야 할 때가 있다. 기술을 보유했더라도 농부처럼 싸워라.